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필라테스 이대용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다이어트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 빼기는 운동보다 식이 조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 강사가 운동보다 식이 조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만으로 살 뺄 확률은 1%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식이 조절 안 하고 운동만 했을 때 살 뺄 확률이 1% 이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친구는 식이요법 안 하고 운동만 했는데 살 엄청 잘 빼던데요? 네,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일 소비하는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는 기초대사량이 50에서 70%,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숨 쉬고 심장도 박동하고 우리 대장, 소장들 움직이고 간도 움직이고 폐가 움직이면서 호흡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 또 놀랍게도 음식 섭취 소모되는 에너지 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와 내장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얘네들도 근육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얘네들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전체 하루 소비 칼로리의 한 10%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신체 활동 시의 에너지 소비량, 여기 안에는 우리 이제 활동대사량이라는 것과 활동대사량 플러스 운동,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활동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활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현장에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서 무언가를 일을 하겠죠.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것들을 이제 들고 그러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활동 대사량은 사람마다 또 환경마다 소비되는 양이 다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안 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하루에 소비되는 칼로리에 이 신체 활동 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아무리 증가를 시키려고 해도 지금 20-30%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까 결론적으로 운동만 가지고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가 같으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낮으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낮고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높으면,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으면 체중이 감소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체중이 감소,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고 소비하는 칼로리가 낮으면 체중이 증가하겠죠. 잘못됐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운동만 가지고는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할 확률은 1% 이하다. 그런데 아까 제 친구는 식단 안 하고 운동만 했는데 다이어트 성공했던데요? 자, 그거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지 않았어도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되는 칼로리가 높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된 것입니다. 내가 참 일부러 억지로 안 먹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내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운동하고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이게 유지가 돼서 체중이 감소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1일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늘고 적으면 체중이 주는데, 이게 내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 심리적인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회원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전 진짜 먹는 거 없는데 살이 자꾸 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식단 하시는 것을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랬는데 뭐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습관화가 안 됐으니까 이제 계속 못 하다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선생님 저 살이 안 빠져요.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이분이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놀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회원분과 같이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분이 선생님, 저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와 진짜 많이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한식을 먹고 밥을 2공기를 먹고 또 따로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이러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진짜 거짓말을 한다고 자기는 안 먹어요 한 게 아니라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자기는 정말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6일을 막 먹고 하루를 안 먹었어. 근데 나는 이 기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 먹는 사람인 거예요. 난 안 먹는데 자꾸 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내가 안 먹는지 객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 내가 진짜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합니다. 자신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자, 운동별 칼로리와 식품별 칼로리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게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왜 운동만 해서는 살 빼기가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1시간 동안 빨리 걷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이제 이거는 체중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대략 한 32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내가 이제 살 빼야지 하고서는 60분 동안 열심히 빠르게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목마르다, 카라멜 마키아또 한 잔 마셔야지,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 마셔도 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 먹은 만큼 카라멜 마키아또 마시는데 뭐 천천히 먹는다고 해도 뭐 한 5분 안에 먹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칼로리만 딱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 내가 이제 배드민턴을 쳤어요. 열심히 막 한 2시간 쳤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배드민턴 치면 혼자 칩니까? 둘이 뭐 넷이 치겠죠? 넷이 치고 야 오늘 힘들게 운동했으니까 우리 맥주에 치킨 한 마리 어때? 딱 해서 먹으면 치킨 한 마리가 2000칼로리. 보통 한 반마리 먹죠, 한 사람당. 뭐 한 마리씩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상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소비한 칼로리보다 먹은 칼로리가 훨씬 높겠죠. 필라테스 1시간 340칼로리. 이게 1시간 동안 내가 진짜 먹는 거, 선생님 저는 식이 조절 죽어도 못해요. 저는 운동 빡세게 해서 뺄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칼로리가 먹는 거 대비 소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지방을 1kg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7700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돼요. 77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운동만 빡세게 하면 또 뭐가 문제냐? 우리 이 관절이 버텨주질 못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캠프를 예전에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다이어트 캠프는 뭐냐면 이제 4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밥도 제공하고 운동을 하루에 한 7시간 하고 잠도 재워주고 숙식까지 제공해줘. 이렇게 해서 먹는 걸
다 제한시켜 버리고 운동만 막 7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하면은 자, 70명 중에 2주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 50%가 무릎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관절 환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는 몸을 보호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특화돼 있죠. 그래서 내 몸에 굉장히 운동을 계속하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면 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빡세게 오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더 또 하고 싶고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겁니다. 절대 먹는 거를 조절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운동 왜 해요? 식단만 하면 되지. 운동 뭐하러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운동 왜 하게 될까요? 운동을 왜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체지방을 감량하고 근육은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보통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이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져서 이제 1kg를 감량을 할 때 지방이 0.8kg, 근육이 0.2kg 정도, 8대 2 정도로 감량이 되는 거를 그냥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이 비율이 점점 근육량이 더 많이 빠지고 체지방이 적게 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kg를 감량을 했는데 뭐 체지방은 뭐 0.1 빠지고 근육만 막 0.9 빠지고 이러면은 1대 9로 빠진 거죠. 내가 근육 운동을 안 하고 식단 조절만 하면 이 근육이 빠질 확률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을 유지 혹은 최대한 적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1일 소비량 중에 기초대사량이 가장 높았죠. 이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만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기초대사량 자체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뭐 심장, 신장, 내장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포에 물, 산소 얘네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얘네들이 부산물로 이산화탄소 그리고 젖산 뭐 이런 피로물질들 안 좋은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되는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그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혈액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 심장이 딱 가운데에서 심장이 빡빡 짜서 혈액을 온몸에 이제 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올 때는 우리 이제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얘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근육들이 수축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려면 이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겠죠. 이러한 근육들의 기능들,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야 하는 이 근육들의 기능들,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소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근육들의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데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 근육들의 이 기능들을 떨어지지 않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모든 관절을 움직여주고 적당한 자극을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초대사량 늘리기 위해서, 그 세 번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와주고, 네 번째는 이제 심리적으로
저도 이 어떤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이제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어떤 걸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식단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를 않고 먹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카라멜 마키아토가 320칼로리인데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이거 하나 먹으면 조깅 걷는 거 1시간 하는 거랑 똑같은 칼로리네? 안 먹어. 내가 운동을 1시간 하고 왔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근육량 유지, 기초대사량의 증가,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복합이 돼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또 운동을 안 하면서 식단만 조절하는 것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뱃살만 빼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뱃살만 빼고 싶은데 복근 운동 하면 되나요? 자,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게 복부에 지방이 있고, 그래서 복부 운동을 막 한다고 해서 복부에 지방을 막 다 갖다 쓰진 않습니다. 이 지방이 이제 내장 지방, 그리고 피하 지방, 뭐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신 운동을 근력을 해주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신 근력 운동을 할 때 이제 복부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뭐 복근 운동만 한다고 뭐 복근 운동만 1시간 동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근력 운동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너무 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분산을 해서 전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은 뱃살 빼는 운동, 이것만 하면 뱃살 빠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 운동을 해서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전신 운동, 전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루에 소비하는 섭취량이 더 적었을 때 빠지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이게 어그로가 안 끌리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편하게 이거 하면 복근 운동, 이거 하면은 복근 운동 뱃살 빠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야겠다 하고서는 하니까 이게 잘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제목을 잡고 하는 겁니다. 운동 전문가들, 뭐 트레이너 분들도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그 복근 운동만 한다고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같은 시간 대비 전신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잘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자, 일주일 동안 주 2회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과 주 2회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하루에 근력 운동 30분, 유산소 운동 30분에서 주 2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목요일 날은 근력 운동 30분 해주고, 화요일, 금요일 날은 유산소 운동을 30분 따로 이렇게 해주면서 전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은 전신 플러스 전신 안에 복부 운동이 들어가죠. 근력 운동의 효과는 이제 아무래도 근육은 이제 탄성이 있고 탄력이 있어서 이 근력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이제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복근 운동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복부 둘레가 뭐 몇 센치 줄었어요, 뭐 3cm 줄었어요. 가능합니다. 왜? 우리 근육이 잘 운동을 안 하고 하면 이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운동을 막 해주면 얘네들이 탄력이 올라가요. 근육의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늘어난 스타킹이 수축력이 굉장히 딱 좋아져서 새 스타킹처럼 되니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 효과는 일시적인 거고,
근데 일시적인 거라도 매일 이렇게 해주면 매일 새 스타킹이 잡아주는 느낌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복근 운동만 하는 것은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신 근력 운동 안에 복근 운동이 같이 포함이 되게 30분 정도를 운동을 하고, 또 전신 유산소 운동도 30분을 해서 주 2일, 주 2회 이상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해야 돼요. 이 30분을 꼭 못 채우더라도 하루에 5분이더라도 꼭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제 뭐 요새는 집 안에서 그냥 서 있을 공간만 있으면 다 운동이 가능하니까 꼭 그 시간이 되면 그 운동을 해주고, 운동을 할 때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꼭 주 2회는 한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도 해보고 점심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뭐 하다가 이 시간대 하는 게 나는 방해받지 않고 가장 좋다. 그 시간에 꾸준히 하다가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떠한 약속 때문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 하는 거죠. 그날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운동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이어트 건강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운동과 영양과 휴식, 이 세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되고, 운동은 주 2회, 근력 30분 이상, 유산소 30분 이상. 자, 영양은 탄단지 비율을 잘 맞춰서 밥, 고기, 야채 이렇게 해서, 이 먹는 양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밥, 고기, 야채를 꼭 다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골고루 먹고, 같은 시간에 드시고, 골고루 같은 시간 적당히 알맞게 즐겁게 이렇게 드시고, 휴식은 이제 뭐 휴식 중에 휴식과 잠은 따로 봐야 되지만, 숙면, 잠은 꼭 뭐 10시에서 2시 사이 PM, 오후 새벽 이때 자줬을 때 1시간 유산소 운동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0칼로리 정도 자면서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시에서 2시 사이에 숙면을 7, 8시간 하지를 못하면 매일 이 칼로리 소비되는 것도 못하고 뇌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 식단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다 반복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 조절해도 안 되고,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뭐야, 다 아는 내용이잖아. 다 아는 내용인데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어떠한 다른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다른 거를 찾아서 하신다고 하셔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있고, 이것을 이제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트레이너분이나 강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운동도 같이 지도하고, 이러한 영양적인 거, 이제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해 드리죠.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같이 꼭 진행을 하셔서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고, 그거를 꼭 유지하셔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감량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짓 정보가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